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76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764일 차고요. 190페이지예요. 당신은 성공은 당신 것에서 190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이죠. 네. 이와 동일한 마음가짐이 형태를 바꿔 시장에 나타난다 해도 그것이 나약한 청소년이라는 점은 여전합니다. 사람은 내면에서 나약할수록 외부에 보여줄 강인함의 상징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내면의 그 마음가짐 있잖아요. 나약한 나의 내면,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이 나약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뭐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근데 이제 나약하다는 게 잠깐만요. 에어컨을 좀 켜야겠네요. 네. 나약하다라는 게 몸과 마음이 나인 줄 착각하면서 내가 나약함으로 에고로 변신을 했어요. 원래는 내가 나약한 존재가 아니죠. 존재 자체는 뭐예요? 나는 의식인 거예요. 무한한 의식인 거예요. 에너지. 나는 에너지예요. 내가 왜 에너지야? 이게 몸이 있는데. 몸은 그냥 이렇게 형태가 있어서 내가 그냥 옷을 골라가지고 온 거고, 이걸 통과하는, 이 움직이게 하는 모든 그 생명줄, 그 에너지는, 생명줄 에너지는 의식 본체 자체는 나약함이 없어요. 그냥 무한한 에너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에너지일 뿐이죠. 근데 거기에 내 몸과 마음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나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약한 거를 포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약한 걸 보여주기 싫어. 그래서 포장하기 위해서는 강인함, 뭔가로 이제 포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보여줄 강인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외부에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이냐. 나약해서 그냥 나는 나약하니까 나약한 척을 하고, 아니면 내가 슬픈 척을 하고 보여줄 것이냐,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는 그 에고가 하는 행위예요.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포장을 할 것이냐. 근데 계속 느끼는 게,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의식, 그냥 내 스스로, 누구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라는 말도 붙일 수 없는 그런 그냥 무한한 의식이라는 거를 또 깨면 일어나면 각성하게 되고 각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련한 기업 사냥꾼들은 이런 나약함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련한 기업 사냥꾼은 나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서 이제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기업을 잇따라 인수해도 여전히 측은한 사람들입니다. 나약함을 어떻게 해서든 안간힘을 써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보이면 더 이상 그들을 혐오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연민을 느낍니다. 그들을 안쓰럽게 여깁니다. 온갖 것을 차지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남자나 여자로서 자신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온갖 것을 차지해도. 온갖 것을 차지하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네, 연민을 느끼게, 그러니까 그들이 나약하다라는 걸 보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혐오할 수 있는데, 혐오할 수도 있잖아요. 대신에 그냥 연민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들을 안쓰럽게도 연기일 수 있고, 그냥 나약하담을 진정으로 안다면 안쓰럽거나 연민을 느낄 텐데, 그 안쓰러움을 포장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이제 그 내면의 어떤 상처가 마음과 몸, 신념으로 비롯된 것들. 신념은 뭐야? 내가 몸과 마음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상처가 생겨버린 거죠. 몸과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상처가 생겼기 때문에 그 상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온갖 것을 나는 몸이야, 나는 마음이야, 그래서 나는 에고야,
라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온갖 것을 차지를 해도 암만 돈이 많아도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고통스러운 부자도 있더라. 우리는 부자 하면 야 행복할 거야 라고 부자와 행복을 매치를 해놨어요. 아니거든요. 그 망상을 해놓은 거죠. 근데 부자라도 어때요? 고통스러운 부자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부자를 추구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부자. 온갖 것을 돈만 갖다 추구하기 위해서 돈이 나한테 올 수 있어요. 근데 전에 뿌린 복으로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근원의 이생에서도 또 내가 몸과 마음이 아닌 뭔가 해결해야 될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온갖 것들을 차지해도 여전히 남자나 여자로서 이 몸으로서 남자나 여자로서는 뭐예요? 내가 이 몸을 평가하는 거죠.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몸을 남자다 여자다. 남자나 여자로서 자신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도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렇게 각성하면서 그래 맞네 의식이네 자꾸 이제 의식이라는 게 각성이 되는 거야.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남자 여자는 몸을 칭하는 거잖아요. 몸 이전에 나의 의식이 있어. 이제 그걸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도 공부했던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명상하듯이 눈 감고 어제 불편한 것이 해결 안 된 것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죠. 에너지를 사라지게 해야죠. 왜? 내 에고가 내 안에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게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다. 내 스스로와 내 자신이 의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자로 남자로도 자신감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들 자신감 얻으면 순간순간 느끼기 내려놓기를 하면 자신감이 또 생기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을 놓치니까 또, 약간 에너지가 약했었던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약한 에너지가 있더라.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공이란 전인이 되는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성공이란 모든 것들, 진짜의 사람, 전인. 내가 사람이 이 몸을 사람으로 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삶이라 그랬거든요. 사람은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자체가 아직 자체임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지 말아야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버는 일보다 재미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거 공감해요, 저도. 돈 많이 버는 일. 돈을 엄청 공감하는 돈을 많이 버는 일보다 재미있는 일이 없어요. 저도 제일 재미있는 게 돈 버는 일 같아요. 아직 물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선님이 50억 번 분의 중국에 50억 버는 사업가에 번역을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 물욕이 많아서.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일은 스포츠입니다. 게임입니다. 타당한 보상도 많이 따릅니다. 게임을 했을 때 내가 얻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막 게임하잖아요. 막 승부욕이나 이기려고 하는 것들. 그렇죠? 게임할 때 그러잖아요. 막 뭔가 혼자 이렇게 하는 상대방이 있어야죠. 혼자 막 뭔가 왔을 때 공격해서 이기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보상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벌고 싶은 만큼 벌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벌기를 원하는 것과 벌어야 하는 것, 벌기를 선택하는 것과 벌 필요가 없는 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벌기를 원하는 것과 벌기를 원해. 벌어야 해. 그래서 벌기를 선택하는 거, 필요해. 이런 것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필요해는 없다는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는 거잖아요. 그냥 나는 벌기를 선택을 했어. 그냥 선택만 하는 것과 선택을 하게 되면 저절로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되기를 있다. 근데 내가 필요해 하면은 힘들죠. 없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벌어야 해도 뭐예요? 벌어야 해는 뭔가 결핍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냥 벌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가 벌기를 원한다. 당연히 그냥 벌게 된다라는 걸 알아가는 거.
어떤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내가 당연히 나는 그렇게 돼 있어 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르다라는 거. 그다음에 인정스러움에는 파워가 있다. 인정스러움에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고 흥분되는 경험 하나를 한 것은 삶 자체가 재앙이었던 남자를 진료할 때였습니다. 삶 자체가 재앙이래요. 그럼 그거에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재앙인데 이제 그는 재정적으로 파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파산할 참이었습니다. 가족도 결단났습니다. 그는 죽어라 술을 마시고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때 매우 성공적인 증권 중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연민, 울분, 원한, 증오로 가득한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불쌍한 거야. 나는 버려져서 불쌍해. 뭘 버려져요, 그렇죠? 내 몸이 어릴 때 엄마가 돌봐주다가 엄마가 나를 버리고 아빠랑 엄마랑 싸우면서 날 버려져서 나는 너무 슬픈 사람이야. 이게 자기 연민을 갖는 거죠. 그리고 울분,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런 거예요. 버려졌는데? 울분이 막 있는 거예요, 느낌이. 어제 제가 이제 누구 친구를 만나러 사업 얘기를 하러 친구한테 갔는데 가기 전에 뭔가 두려움이 쑥 들어와서 두려움을 느끼긴 했는데 뭔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싸리한 느낌이 있는데 그냥 시간이 안 돼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 막 그게 이제 두려움에 낮아져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인데 높아져 있어요. 막 떨리는 거예요. 이게 막 몸이 떨리는 건 아닌데 제가 느끼는 제가 저은 거죠. 막 떨림이 있는 거예요. 뭐지 이게 불안함. 탁 이제 느끼기를 하면서 알아차리는데 내면에서의 불안감이 막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느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내 몸을 통과해서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내 몸이. 저 밖에 있는 거를 내가 느끼기는 하지만 내가 순간순간 빨리 느낄 수 있는 거는 내 이 몸 껍데기를 통해서 이 껍데기잖아요. 이 껍데기를 통해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차분하게 차리한 느낌이 아니라 좀 높아진 진동된 느낌이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제 분노에 흥분되는 복수하려고 하는 막 그런 에너지가 있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분노할 때는 막 분노해버리면 그게 막 화가 나서 흥분돼 버리면 잘 모르는데 분노해서 흥분되려고 하는 그 약간 100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150에서 이제 조금 더 높아져 있는 그 에너지가 진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뭐지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조금 약해요. 중간중간 각성하면서 하긴 했는데 약간 약한 내가 에너지를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약한 그 에너지가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끼기를 하니까 친구의 반응이 좀 다르긴 한데 완전히 그게 해소가 돼서 진짜 행복하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못했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마한테 버려져서 엄마가 배신감을 느끼면서 엄마가 날 버렸어? 분노와 복수심으로 막 이렇게 갖는 거를 알겠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순간순간 내가 느끼는 이 껍질 안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느끼기를 해서 감정이 올라가지는 막 않았는데 그 올라오는 그 느낌에 안 좋은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면 이 내 껍질로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이 있어요. 그 느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해소가 되어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상대방과 만나면서 하는데도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고 내가 두려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제가 너무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막 잘해줬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고 엄마가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고 남편이 나한테 너무 잘해줬으면 좋겠어. 내 두려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다 잘해준들 나한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음들 내 이 두려움은 해결이 돼요? 안 되더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내가 두려움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야 되는 거지 누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깨어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재정적으로 파탄을 맞이했고 빚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파산을 했고, 그쵸? 그래서 가족도 결단했어요. 결단 났어요. 그는 죽어라 술을 마시고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때 매우 성공적인 증권 중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연민과 울분, 분노, 증오로 제가 다시 해봤네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비언어적이고, 잠깐만요, 제가 아니에요. 우울하기도 하고, 증오로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었다. 이런 막 자기 바보같이 자기 술을 마시고 우울해지고 자기 자신 자체가. 왜요? 내가 어릴 때 상처로부터 해서 그 힘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전에 뿌린 복대로 가다가 한계를 느낀 거예요. 저도 한계를 느낀 게 이제 45살, 44살 때 한계를 느꼈던 거를 알았고, 이거를 한계를 느끼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런데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뭔가 나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한다는 거죠. 이런 공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 아카데미는 어떤 수업이에요? 마음 수업이 아니에요. 마음을 알아야 의식으로 내가 알기 때문에, 의식인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의 형태를 알아. 내 마음에 푹 씌워져 있거든요. 내가 마음인 줄 알아. 내가 뭔가 마음인 줄 알고 안경을 딱 쓰고 있어. 파란 안경을. 이걸 벗어야 세상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가려져 있는 게 마음이에요. 이거를 파헤쳐서 이게 파헤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래 자체 의식이라는 건 세상을 보여야 되는데 마음이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을 파헤치는 작업을 해야 내가 의식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거를 점점 공부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다, 그래, 내가 의식인데? 말은 의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가슴으로 와닿는 내 의식인데 라는 걸 점점 경험하기 위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우울하고 죽어라 술 마시고 바보짓하고 뭐 증권 잘 나가던 증권 중개인이었는데 파산을 한 거죠. 파탄을. 술 마시고. 그래도 가족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더 주변에서 떠나간다. 떠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 두려움 때문에 나를 주변 사람들을 버리고 내가 떠나게 되거나 내가 떠나거나, 그러니까 내가 떠나거나 주변 사람들 떠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증오나 이런 것들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자신 자체가 나의 의식에 무한한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내가 약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결과는 어떻게 해요? 그의 내면 밖에 있는 A가 B가 되고 B가 C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A, B, C는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A, B, C는 내면에 있는데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는 수준에서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것은 시간 낭비다. 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며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A가 왜 B가 되고 B가 왜 C가 됐을까요? 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C가 왜 이렇게 되는지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다 허비하는 시간인데 그래도 그것을 알아야 내가 마음이라는 게 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가 그런 식으로 계속 살면 죽을 것임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언어적으로 그는 그의 ABC가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비언어적으로 그의 ABC가 작업했습니다. 비언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다. 에너지로만 보냈다. 에너지로만 보내서 ABC가 작업했습니다. 사람의 ABC는 항상 규정하거나 표현하거나 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존재하는 태도에 더 가깝습니다. 제가 그에게 전송하려고 노력한 것은 바른 태도로 존재하는 느낌 자체였습니다. 이는 선형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이 에너지에서 텔레파시 하면 쉽죠? 내가 텔레파시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거예요. 아씨 저거 미쳤나 하면서 앉아가지고. 이것도 텔레파시 보내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 저 미쳤나 저게 왜 저러지, 텔레파시 보내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그 사람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도,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느낌이 있는 거야. 아, 잘 됐으면 좋겠다. 저기 미쳤나 하면서, 아이고 저 또라이같이 되겠나 하면서 이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드는 생각, 에너지죠. 그 사람한테 생각을 하면 감정이 있다 그랬어요. 감정 에너지죠. 느낌 어때요? 에너지죠. 에너지잖아요. 신념 에너지예요. 근데 신념 때문에 그렇게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텔레파시를, 보이지 않는 그 텔레파시, 우리는 뭐야? 나 네 생각했는데 네가 전화가 왔네? 라는 거를 경험할 수가 있죠. 우리는 보여야 되고 짠 나타나야 되고, 안 보이면 없는 줄 알고, 아직 눈에 보이는 안이비설신 의에 속아서 보여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아도 그 전에 있었던 그 안에서 끌개장에서 에너지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말씀하신 거는 엄청난 높은 상태의 수준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는 저를 보러 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비언어적인 ABC 비언어적인 ABC로 작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비언어적으로 텔레파시 에너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사실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요. 제가 아들 생각하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텔레파시인 거예요. 걱정은 뭘 보내요? 두려운 걸 보내요. 두려움, 샤 걱정하는 게. 욕은 하지 않아도 걱정해도 샥 보내고. 비언어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는 비언어적인 거면 어떡해요? 말로 소리를, 사랑해 하고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내가 옆에서 아유 따뜻거려야지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잖아. 아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의식은 보여요? 아니잖아요. 그 비언어적인 거, 이런 것들을 항상 규정하고 표현할 수 있었던 거, 세상에 존재하는 태도가 표현하는,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존재하는 태도에 더 가까운데, 그게 전송하려는 노력하는 것은 다른 태도로 존재하는 느낌, 다른 태도로 의식으로 존재하려는 그 느낌, 그게 있다는, 그래서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다, 선형적인 것이 아니다, 비선형적인 것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비선형적인 에너지를. 그 여러분들도 우리도 호킨스 박사님만 하셨나요? 비선형적인 에너지를 우리는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아이고 저건 맨날 저러고 그냥 막 뭐 있잖아, 막 별의별 용을 쓰고 막 있잖아요. 걸려 넘어져요. 맨날 뭐라고 막 하면은 걸리죠. 스탑 스탑해야 되는데 앞에서 뭐라고 하면 다 걸려. 스탑.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자꾸 걸려 넘어져요. 속아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내가 그럼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만나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에너지를 어떻게 전송을 시켰느냐. 내가 그 사람을 늘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에너지를 보내는 것도, 이거 비언어적인 에너지가 가는 거잖아요. 이걸 먼저 하고 늘 생각하고 보면 반갑고, 이 비언어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 텔레파시 이런 것들을 먼저 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어떡하지, 쟤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 욕망으로 끌어당겨서 제가 잘 돼야 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발발발발발 두려운 거예요. 액 하고 떨어져 갔을 때 이 에너지를 약하게 쓰는 거야.
텔레파시를.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어이구 저게 그냥 어이구 똑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어이구 비난하는 마음이 내 거고. 그렇잖아요. 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 거고.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걱정 근심하는 게 나고.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나고. 내 에너지에서 느끼는 나의 텔레파시인 거죠. 텔레파시 하면 좀 쉽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함께 하고 싶은 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앉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에너지를 보내면 에너지를 보내 보세요. 진심으로 앉아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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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해라 그래서 텔레파시가 좋은 게 가니까 좋은 반응이 나올 거야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 욕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빼놓고 텔레파시로 샥샥 보내는 거죠. 비언어적인 거.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내가 욕망해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달달 떨고 있느냐 어떠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텔레파시. 그쵸. 비언어적인 거. 그래서 이렇게 토키스 박사님께서 선형적인 가정이 아닌 존재하는 그 느낌 자체로 보냈다는 거야. 존재하는 느낌 자체는 뭐야? 사랑으로서의 의식으로서 보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에고는 어때요? 내가 저만큼 사랑을 주면 나는 깎여 먹어 가지고 내가 이거만큼 되잖아. 아직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원래 자체에 무한으로 있다라는 의식이 무한으로 있다라는 거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쵸? 모르고 있어서 저 사람한테 주면 나는 작아질 거야. 아직도 몸과 마음에 있을 때 의식이라는 걸 모를 때 저도 각성하면 의식이구나 라는 걸 했다가 또 막 삶에 보여지는 거에 안이비설신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코로 냄새 맡고 해독을 하는데 진짜 빵 냄새가 확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이야 빵 냄새 그 고소하니 버터 향에 야 그 기똥차게 솟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런 것들 코로 솟고 빵은 냄새인가요? 냄새로 먹는 건가요? 냄새 맡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촉감,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속아 가지고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은 다 됐고요. 비선형적인 과정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늘 텔레파시를 보낸다. 그런데 어떤 텔레파시를 보내느냐. 의식이 조건 없이 우리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래 네가 무엇을 하든 내가 갔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자고 얘기했을 때 안 해도 되고 뭐 하고 나는 좋은 정보를 주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냥 가는 그런 에너지를 보내는 거. 그렇게 할 것이냐 두려움에 달달달달 떠 가지고 할 것이냐 네가 바라는 마음으로 할 것이냐 그 내가 어떤 에너지를 보낼 것이냐는 나의 내 에너지잖아요. 요요 있죠? 요요는 내가 잡고 하는 거잖아요. 샥 보냈다 샥 오죠. 근데 부메랑 뭐예요? 샥 날리면 다시 날라오죠.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샥 날리면 나한테 조건 없는 사랑이 날라올 것이고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쵸? 수용을 날리면 수용이 올 것이고 그쵸? 이해를 날리면 이해가 나한테 올 것이고 근데 흔들림이 없으면 계속 흔들림이 없는 내 마음 그게 내 것이고 그쵸? 용기를 날리면 또 신뢰가 나한테 올 것이고 용기 있게 내가 그냥 꾸준하게 했을 때 신뢰감을 얻죠 긍정적으로. 근데 내가 막 흔들려 버리면 신뢰가 있어요? 나의 그 불안감이 나한테 날라올 것이고 내 불안감이 샥 날리면 불안감이 날라오는 거잖아요. 욕망을 날리면 저항이 날라올 것이고 분노를 날리면 분노가 복수가 나한테 날라올 것이고 그쵸? 자존심을 날리면 자부심이 날라올 것이고 부메랑이다. 텔레파시. 내가 나에게 보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조용히 앉으셔 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것도 그냥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내가 떠올렸다는 거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떠오른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50억 이라는 중국의 엄청난 돈을 매달 매월 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떠오르고 그분이 자꾸 들어오고 그분의 에너지를 듣고 싶었는데 이분이 에너지만 듣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떤 언어를 써서 어떤 표현을 했는지를 표현을 해서 번역을 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고 이게 나한테 뭔가 자꾸 들어오는 게 나한테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 50억 억도 나한테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즐겁게, 즐겁게, 즐겁게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알려주는 거. 정보를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정보를 즐겁게 알려주기만 하면 내가 떠오른 거 '나는 집을 사야 되겠다.' 떠올랐어요. 그쵸. '뭔가 해야 되겠다.' 떠올랐어요. 그럼 나한테 떠오른 거는 있어요. 생기게 되어 있다는 내 안에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떠오를 수가 없거든요. 떠오른 거는 되게 돼 있어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죠. 편안하게 정보를 알려주고 내가 함께하고 싶고 너무 같이 함께하고 싶은 친구가 있거든. 네가 같이 하고 싶지만 같이 하지 않아도 네가 하는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쵸? 네. 오늘 길게 했습니다. 이제 마치고요. 네. 끝나고 나서 느끼게 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각성 한번 해 보시고요. 네. 내일 6 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